오늘은 미래 정부가 직면할 문제 중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과 정보 격차, 그리고 정보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들에게는 배송 어플을 사용하여 음식과 상품을 주문하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여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며 자녀 백신 신청과 병원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단말기를 활용하여 매장에서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의 어플 사용이 쉽지 않아 명절 때마다 기차와 버스표를 사기 위하여 긴 줄을 서야만 합니다. 이런 현상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서비스들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개인들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는 정보,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중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이에 대해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평생을 몫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는 쥐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아내는 병으로 죽었고 의지할 자식은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그는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에 신청을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민간 외주업체는 심장과 관련 없는 신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그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팔다리가 멀쩡하니 질병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질병수당 심사에서 탈락한 다니엘은 구직수당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구직수당 신청은 컴퓨터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컴맹인 다니엘은 당황하면서 직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직원이 도와주지만 해당 상사는 잘못된 선례가 남을 수 있다며 도와주는 행위를 그만두게 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 시스템인데 정작 존재 이유인 시민에게는 관심 바뀌죠.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자판기, 지하철의 무인 교통 카드 판매기와 관공서의 무인 민원 발급기, 은행의 ATM 등 주로 공공기관들에서 도입한 무인 판매 서비스 기기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식당은 물론 노래방, 세탁소, 편의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단말기가 도입되면서 사람 없는 매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에서 키오스크 사용 현황이나 장애인, 노령층 등과 같은 기술 빈곤층의 사용 편의성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키오스크의 사용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고 난 후 뒤늦게 기술 빈곤층의 접근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의 낭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구직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일정 시간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못하는 다니엘은 아픈 몸을 이끌고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펜으로 쓴 이력서를 돌리게 되죠. 이에 대해 센터 직원은 컴퓨터로 작성한 이력서도 구직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없는데 구직 활동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묻습니다. 결국 몇 번 받지 못한 구직수당마저 끊기게 되고 다니엘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의 아픔과 가난을 애써 아날로그적으로 증명하지만 디지털적인 본인의 흔적이 남지 않았으며 디지털 시스템 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직수당 요청을 정부와 정부 위탁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탐사 취재하고 있는 뉴욕 주립대 정치학과 버지니아 유뱅크스 교수는 그녀의 책 자동화된 불평등에서 미국 복지 현장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알고리즘이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지 말지 결정하며 사회복지 정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오히려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이 조력자가 아니라 기술 빈곤층의 문지기가 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영역 서비스에서 불평등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질문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 빈곤층에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59세인 다니엘은 여러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좌절합니다. 공공도서관에 가서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지만 쉽지 않죠.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개인별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는 반면 디지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기술 빈곤층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정보 격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격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 인구 격차만큼이나 중요한 사회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소화 능력은 여전히 낮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나 백신 접종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터넷이 노인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노년층에게 디지털 조력자가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노인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알려주고 도와주는 동거 자녀 같은 존재 말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거물 블로거가 본인의 음식 리뷰로 상처 주자 해당 요리를 만든 요리사 칼은 아들의 도움으로 SNS를 만들어 공개 저격을 하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둘 간의 싸움 구경에 칼 SNS의 팔로워는 쑥쑥 늘어납니다. SNS 초짜였던 칼은 순식간에 인플루언서로 거듭나죠. 2만 팔로워를 등에 업고 푸드트럭에 도전하게 되는데 아들의 도움으로 위치 태그, 재료 사진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급기야 인증샷 성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칼의 SNS를 운영하는 데 조력자 가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조력자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어보거나 대신 기술을 알려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에 대해 조언을 받을 곳이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조력자를 통해 힘들게 줄을 서지 않고도 KTX표를 예매할 수도 있고 적은 돈을 이체하려 일일이 은행을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식자재를 구하지 못해 불안감을 안고 집 밖으로 나서는 일도 없을지 모르죠. 오늘 살펴본 영화는 디지털 전환,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에 대해 현실적이고 즉각적이며 정부, 기업, 사회 등이 다차원적으로 연계된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화 속에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이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복지제도 및 법의 지배와 이와 다른 지점에 있는 복지 공무원의 재량 중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